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는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것만 설명드렸었죠. 부동산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공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이런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6가지의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제 수업부터는 국계법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책은 이제 106페이지 일단 좀 펴놓으시면 됩니다. 106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저번 주 거 이제 책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었었는데 책을 먼저 한번 보죠. 102페이지랑 103페이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공법과 사법 구별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게 공법이고, 사법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헌법적 근거, 이런 것들도 그냥 졸리지 잠이 안 올 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동산은 토지랑 건물이라고 했죠. 토지랑 건물.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재산권이라고 했는데, 그 재산권이 요 1번에 나오는 헌법 23조입니다.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헌법 23조가 재산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게 105페이지 큰 4번에 나오죠. 4번 손실보상. 읽어보면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인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 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를 말한다. 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자, 손실보상이란 말이랑 비교해야 될 말이 손해배상이라는 거. 손해배상. 손실보상이랑 손해배상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용의 정리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 손해배상은,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가장 큰 차이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규제입니다. 적법한 규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나의 기본권이나 재산권들, 기본권 중에서 뭐 재산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옆에 헌법 23조 한번 보실까요? 104페이지 1번에 104페이지에 그 3번의 1번 헌법 23조 1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죠. 원칙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그 무한대로 그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해요. 법률. 국회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두 번째,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네, 그렇죠. 무한대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의 근거조문입니다. 손실보상.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내가 수용, 일반 국민 뭐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내지는 뭐 각종 제한을 가하는 거죠. 요럴 때는 그 내용을 법률로서 정해놔야 된다. 규제를 가하는 거니까. 규제를 가할 때는 당연히 법에다가 정해놓고 그걸 근거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가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이런 것들도 그 헌법 23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려운 학설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경계론, 뭐 분리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뭐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희생일 때, 이게 판례 이론입니다. 판례 이론. 일반적 희생. 누구나 받는 제한일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용도 지역이라는 행위 제한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토지를 가는 사람은. 그럴 때는 일반적인 희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보상을. 근데 이게 만약에
특별한 희생이 되어버린 거죠. 특별한 희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용도구역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받는 건데 특별한 희생이라는 거는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수용을 당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희생, 다른 국민들은 안 받는데 나만 받는, 나만 수용을 당하고 있죠. 그럴 때는 요 손실보상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손실보상. 요게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수용을 할 때도 당연히 근거 법률이 있겠죠. 그 근거 법률에 따라서 이 국민의 재산을 수용을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국민은 받지 않고 나만 받고 있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요 손실보상이라는 걸 해줘요. 손실보상.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민법 750조 거기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이거는 이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일반 국민의 제재를 가는 건데 요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 여기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건데 여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 불법 행위. 내가 폭행 내지는 남의 물건을 손괴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당연히 형사적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거죠.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손해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손해보상이라고 안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법한 침해에 대한 보상행위가 그 손해를 전부해주는 행위가 손해배상. 근데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손해를 전부해주는 행위가 손실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법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손해배상이라는 걸 하는 거고 적법한 행위로 남의 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때 이럴 때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달리 쓰는 겁니다. 이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이죠. 저번주에 이제 공법의 6가지 법을 설명드리면서 국회법이 뭔지도 설명드렸었습니다. 법의 명칭이 되게 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먼저 계획으로서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하죠. 규제법.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가하고 그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것.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 이게 국회법이죠. 자,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계획이 나오겠죠. 계획이. 먼저 국토를 계획으로서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어의 정의에 보면은 뭐 국가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2가지로 나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계획. 그 다음에 각각의 정의를 보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이게 다시 둘로 나뉩니다. 도시군 계획이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하나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고 법에 제목을 붙일 때 그때 법에서 아무 단어나 뽑아서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단어. 이 우리나라의 법들은 다 이제 한자어죠. 우리는 한자 생활권에 있는 건데 한자어의 가장 장점이라는 거는 보면은 작은 글씨로 그 안에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목에서도 모든 요 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요 안에 함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여기 계획, 계획이 들어가죠. 요까지가 국계법에서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획으로서 규제하는 거.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했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용. 네, 그래서 요 이용이 나오는 겁니다. 뒤에. 이용 규제가.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제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계법은 크게는 계획 규제, 이용 규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그 중에서 계획 규제부터 먼저 해보는데 그 계획에는 크게는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고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데 관할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단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은 여기는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방향만 제시하는 방향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잡을 때 맨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잡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점점 구체화시킵니까? 그렇죠.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해외여행을 할 때도 뭐 어디를 갈지 먼저 정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몇 박 며칠로 갈지 정해놓고 어디로 갈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어떤 숙박업소를 정하고 여행 코스는 어떻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계획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들인데 이러한 계획들을 만들 때는 추상적으로 만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까? 추상적으로.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그냥 방향만 추상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계획들로 요걸 추상적인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자, 요 계획들.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는 방향만 잡으니까 맨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만든다.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추상적인 계획. 그 다음에 자, 우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 때 법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추상적으로 만든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면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제재를 가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구속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추상적이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비구속적이다라고 한다. 비구속적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비구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법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 없고 이걸 다른 말로는 비구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 또 처분성이 없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결론은 뭐 위에 쓴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론은 이러한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 땅에다가 내가 이러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이런 도로가 지나가는 계획을 만든 거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 잡는 계획들은 비구속적이라고 하죠.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내 땅 위에다가 도로 설치 계획을 만들어 놨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냥 행정청 내부 안에서 방향만 잡아놓은 거예요. 방향이. 이 정도, 이쪽에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요 지역에 도로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요렇게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방향만 잡아놓은 겁니다. 방향만. 실제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설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나에게 어떤 효력도 발생을 안 한 겁니다. 이때는 방향 잡아놓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도로가 이쪽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도로 설치 계획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도로를 설치 안 하고 무단 방치한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들을 청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방향만 잡아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방향만 잡아놓고 아직 나한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마지막 결론은 요거.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관할이란 말이 나오죠. 요 관할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밑에 그 3번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거를 제가 한번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자, 관할인데 관할이 뭡니까? 관할. 그렇죠. 모르진 않는데 이게 말로 하기가 참 힘들죠. 말로 하기가.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수업을 받고 여기 조금 더 뒤로 가면은 골목이 으슥하죠. 자, 우리 있는 학원은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나가다가 골목길에서 이 범죄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범죄 현장을. 이제 수능 끝난 고딩들이 이제 방황의 시기죠. 이렇게 막 돈 뺏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금정부에 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범죄 현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없던 정의감에 불타면서 이걸 내가 묵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앞에 있는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파출소에 찾아가는 거죠. 파출소에 찾아가가지고 경찰관을 야라 하면 안 되지. 경찰 순경한테 내가 우리 학원 옆에서 이 범죄 현장을 아까 낮에 목격했다. 그래서 네가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럼 이때 있는 요 경찰관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이게 관할이죠, 이게 관할. 자, 관할을 제가 법적인 말로 표현 한번 해보죠. 관할이라는 거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범위. 그러니까 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권한이 수사권이죠. 수사권. 권한이 법대에 처음 들어갔는데 책을 몇 장 넘기다 보니까는 권리, 권능, 권한, 권원 이걸 구분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내가 과를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으로 했는데 권리라는 거는 법적인 힘을 관리하고 법적인 힘.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소유권, 점유권,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권리들. 그 법적인 힘을 권리라고 하는 권리. 그다음에 권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안에는 권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권능이라는 거는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이렇게 권리는 법적인 힘, 법적인 이익을 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 안의 내용이 사용 권능,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렇게 부르지만은 뒤에 있는 능자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건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힘이죠. 법적 자격을 권한이라고. 법적 자격, 법적인 자격. 그러니까 법에서 경찰관한테는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를 한 거죠. 수사권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경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한입니다. 권한. 법적인 자격. 권원은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법의 근원을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 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미치는 범위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어떠한 단위로 수립한다는 거죠. 어떤 뭐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는지, 아니면은 여기 동네 구에서 수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을 크게 나누면은 중앙이랑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중앙이랑 지방으로. 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 관할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기초지자체랑 광역지자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초지자체랑 광역지자체. 기초, 지방, 자치, 단체죠.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체. 스스로. 자치권. 자, 동네구 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습니까? 그렇죠. 자, 동네구 구청장은 동네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네구에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죠. 동네구청장이. 그 사람 왜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뽑혔으니까. 그게 정답. 뽑혔으니까. 그거를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민주적 정당성. 이거는 헌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 동래구. 원래 동래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원래 누구 겁니까? 주민 거. 우리 거죠. 우리 겁니다. 동네 구민 건데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래구를 다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학원에 와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동네구청장 안 하면은 별로 할 거 없는 그 사람 동네구청장한테 4년 동안 맡겨놓는 겁니다. 내 권리를.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4년, 5년 동안 맡겨놓는 거. 내 권리를 위임시키는 제도기 때문에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동네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요거 우리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네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정당히. 그러면은 동네구에도 우리가 이제 선거로 동네구청장을 뽑았고, 부산시장도 오거돈 씨도 선거로 뽑았죠. 선거로. 그 사람도 부산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산 시민 건데 부산 시민이 지지를 해준 거죠. 오거돈 씨를. 그러면 동네구청장이 이 민주적 정당성이 큽니까? 부산시장이 민주적 정당성이 큽니까? 부산시장이. 그렇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부산시장, 동네구청장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민주적 정당성이. 이렇게. 자, 그래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선거를 통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한을 줘야겠죠. 그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동네구 구청장은 선거로 뽑습니까? 네. 그러면은 온천 동장은 임명하죠. 선거로 안 뽑죠. 네. 그래서 구청장까지 우리가 선거로 뽑죠. 요 밑에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가보면은 뭐 함안군수는 선거로 뽑습니까? 네. 그렇죠. 함안군수.
그 선거 방송할 때 관심이 없으십니까? 뭐 TV 드라마 보고 있습니까? 함안 군수는 선거를 뽑는데 함안군 밑에 있는 읍이나 면은 그렇죠. 이거 임명이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김해시나 양산시, 김해시 양산시장은 선거를 뽑습니까? 네. 그 밑에 있는 뭐 동장, 읍장, 면장들은 임명하죠. 아, 우리가 선거를 뽑는 데는 시, 군, 구청장까지는. 그렇죠? 시, 군, 구청장. 이게 선거를 뽑는 제일 말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양산시, 김해시 같은데 함안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구청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여기 동래구청장, 금유원구청장, 부산에 있는 각종 구청장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 근데 거기 옆에 아마 나올 텐데 자치구라는 107페이지에 용어의 정리 한번 보실 거예요. 자치구란 이런 거 있죠. 2번에 책이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가시면 뭐 책을 빌려드릴 겁니다. 자치구란 자치 입법, 자치 조직, 뭐 자치 행정, 자치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로서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거로 구청장과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해서 서울시, 강남구, 뭐 부산시, 해운대구 이런 것들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우리가 선거로 뽑았으니까. 자, 근데 그 옆에 자치구가 아닌 구라 함은 아니구가 아니라 아닌 구겠죠. 아닌 구라 함은 자치권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직선제로 구청장과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 업무만을 처리한다 해서 옆에 보시면은 성남시, 분당구, 뭐 안양시, 동안구, 그다음에 고양시에 가면은 뭐 일산 동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시들 있죠. 그 시에는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는데 걔네는 자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치권이 없는 구입니다. 그 구들은 여기 있는 구가 아닙니다. 자치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천 동장이나 거기 있는 안양시 동안구청장이나 권한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거로 안 뽑았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초지자체에 있는 구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청장만을 의미합니다. 자치구청장. 우리가 선거로 뽑는 구청장.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위에 광역지자체라는 거예요. 광역지자체. 자, 우리가 지금 칠판에만 광역이란 말이 2번 나왔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 그 다음에 여기도 광역이란 말이 나오죠. 앞으로 공보에서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은 항상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둘 이상.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이거는 둘 이상. 자, 광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산 광역시. 자, 부산 광역시는 부산이 예전에는 직할시였죠. 직할시. 부산 직할시였다가 뭐랑 합쳐집니까? 아니, 뭐랑 합쳐지냐고. 그렇죠. 기장군. 부산시랑 기장군이 합쳐지니까 부산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구 직할시였는데 대구시랑 뭐가 합쳐집니까?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까? 달성군이 합쳐요. 달성군. 대구 직할시랑 달성군이 합쳐집니다. 달성군이. 그래서 대구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인천 직할시 있죠. 인천 직할시. 인천 직할시는 뭐랑? 강화군이랑 하죠. 강화군이랑. 그래서 이게 인천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은 항상 둘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GTX인가?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 GTX입니다. 이게 뭐 설치 시기가 앞당겨지니 느려지니 요새 말이 많습니다. 수도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입니다. 광역이란 말 들어가죠? 그러면 이 기차는 서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까요? 서울이랑 경기도를 같이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서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여기 밑에 서울 남부권에서 출발해가지고 의정부나 서울 북부까지 경기 북부까지 가는 열차가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고양시 이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요거 지나가는 데가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서울에 가면은 버스가 색깔이 세 개입니다. 세 개. 하나는 녹색 버스가 있고 파란색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버스가 있습니다. 녹색 버스는 마을 버스나 그 동네 인근 약간 구 한 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녹색 버스고, 파란색 버스는 서울 안에서 좀 장거리를 갑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버스, 이거를 다른 말로 광역버스라고 부릅니다. 광역버스. 이거는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할까요? 경기도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할까요? 네. 이거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둘 이상. 자, 이렇게. 네, 빨간색 버스. 시험 끝나면 혹시나 서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르신 분은. 자, 여기도 광역지자체가 나오죠. 광역지자체는 둘 이상 합쳐진 겁니다. 둘 이상. 그럼 뭐가?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이 합쳐지면은 광역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요 광역지자체는 시가 있습니다. 시. 여기도 시가 있고 여기도 시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얘네들,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고양시, 이런 것들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자, 광역시, 부산 광역시만 봐도 동래구, 금정구, 중구, 연제구, 각종 자치구, 기초지자체인 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광역시가 되는 거죠. 부산 광역시. 이래서 광역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여서 광역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광역지자체가. 서울시도 마찬가지. 서울시 안에도 각종 구들이죠. 걔네가 모여서 광역지자체인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를 말합니다. 특별시랑 광역시. 특별시랑 광역시. 그 다음에 시나 군들, 아까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뭐 거창군, 고령은 아니고 합천군, 함안군 이런 거 합쳐지면은 경상남도가 되죠. 경상남도.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시도를 말합니다. 시도. 시도. 여기 있는 광역지자체에 있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고, 도는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이런 것들, 이게 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 위에는 중앙관할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앙에는 저 서울에 올라가면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행정청 중에서 세종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세종시는 좀 이따 쓰겠습니다. 중앙에. 이거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국회. 국회는 행정부가 아니라 거기는 입법부고. 제가 하죠, 제가.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각부 장관들. 가끔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법책에 대통령이 나올 만큼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 공법책에는 각부 장관들이 나옵니다. 각부 장관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관장을 하죠. 각부 장관들이. 이 중에서 각부 장관 중에서 우리 공법책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불러요. 국장. 이 김현민 님이 가장 많이 나오십니다. 김현민 님.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요게 중앙과 지방 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각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 우리가 선거를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초지자체, 선거로 우리가 뽑는 제일 말단 기관은 시, 군, 구가 되는 거고, 요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여서 광역지자체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시도입니다. 시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뭐 시, 군, 구 내지는 시, 군, 그 다음에 뭐 시, 도 이렇게 막 묶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 군, 구에서 말하는 요 시는 기초지자체입니까? 광역지자체입니까? 네, 맨 밑에 있는 시, 군에 나오는 요 시는 기초지자체요. 얘네가 친구입니다. 얘네가 친구. 시, 군. 그러니까 시랑 군이 묶여 나오면은 여기 기초지자체에 있는 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에 있는 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그러니까 시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합천군 이런 애들이 동급이죠. 이런 애들이 동급. 여기 갑자기 이게 광역지자체라면은 부산시랑 양산시를 동급으로 본다는 동급.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 군, 구가 묶여나올 때도 그렇고 시, 군이 묶여나올 때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시는 기초지자체인 시를 말합니다. 기초지자체인 시. 근데 시, 도가 묶여나온다. 그렇죠. 이때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그래서 부산시장이랑 동급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오고돈시랑 김경수시가 동급이지 여기서 갑자기 경상남도에서 막 양산시장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김경수시가 나왔을 때는 여기 김경수시 밑에 있는 양산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고돈시가 나와요. 오고돈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 군, 구, 시, 군이 묶일 때는 기초지자체인 시를 말하는 거고 시, 도가 묶일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중에서 좀 특별한 애들이 있습니다. 지위상으로는 당연히 광역지자체입니다. 지위상으로는 광역지자체임이 분명한데 좀 특별한 애들. 그게 특별, 자치, 시, 도가 있습니다. 지위는 광역지자체인데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자치, 시, 도라 부르겠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도는 제주도죠. 자, 제주도가 2000년대 초반에 제 기억에 그때 제가 당시에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거에 대한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주도가 있고 제주시랑 서귀포시장을 선거로 뽑았었는데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은 임명을 합니다. 자, 뭔가 특별하니까 여기 특별자치시도라고 불렀고요. 특별자치시도. 광역지자체라는 거는 기초지자체가 둘 이상 모이면은 광역지자체가 되는데 특별자치시도는 뭐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은 요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주도 밑에 서귀포시랑 제주시가 있었는데 그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선거로. 근데 지금은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을 선거로 뽑질 않습니다.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선거로 뽑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제주시, 서귀포시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선거로 뽑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자, 만약에 제가 강의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경치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은 거죠. 제주도에 경관이 수련 이런 데 땅을 사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집을. 자, 건물을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제주도에다가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런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제주도에는 시, 군,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초지자체가 없죠. 그러면은 허가 안 받고 짓겠습니까? 누구한테 받고 지어야겠습니까? 안 받고 막 지으면 됩니까? 제주도에는? 누구한테 받겠죠? 받겠죠. 누구한테 받을까요? 시, 군, 구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 군, 구, 기초지자체가 가지는 권리는 당연히 특별자치시도는 가져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을 당연히 특별자치시도는 해야겠죠. 여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책을 보다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뭐 시, 도, 시, 군 내지는 특별자치, 도, 시, 군, 구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묶여 나올 때가 있고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렇게 묶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거 안 읽겠습니다. 당연하죠. 시, 군이 하면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는 시나 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책을 읽을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 넣고 이걸 하나 빼고 이렇게 시험 절대 안 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자치시 도인데 특별자치시만 쓰고 도를 딱 빼가지고 이거 틀렸다. 절대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가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위에 있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시, 군, 구가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특별자치도는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특별자치도만 써져 있고 특별자치시는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자치도만 권한을 가지고 세종시는 제주도가 가지는 권한을 일부는 제주도만 가지고 세종시는 안 가지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세종시는 제주도보다 훨씬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이 안 바뀐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만 나오더라도 당연히 여기는 특별자치시도 포함을 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 군 뒤에 뭔가 시, 군이 나와도 되고 시, 군, 구가 나와도 되는데 시, 군, 구가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특별자치시도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그런 것들. 뭐 책을 읽으실 때도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에는 그래서 각부 장관이 있고 지방에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 도. 요게 공법에 나오는 관할입니다. 관할. 그 다음에 딱 하나 더. 자, 여기 기초지자체인 시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시. 얘네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다른 말로 대도시인시라고 부릅니다. 옆에 페이지 용어의 정리 맨 위에 보면은 대도시인시가 나올 겁니다. 대도시인시.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 중에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은 요걸 대도시인시라고 부릅니다. 따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뭐 경기도의 뭐 안양시를 대도시인시로 지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구 50만 이상이면은 여기를 대도시인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인시. 기초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이 대도시인시에 해당합니다. 안양시, 뭐 고양시 이런 것들 다. 자, 거기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대부분의 시들이 기초지자체인 시가 인구가 뭐 10만에서 20만, 뭐 많게는 한 3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만, 20만, 30만인 사람들이 지지해준 시장이랑 50만 이상의 사람이 지지해준 시장이랑 권한이 이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뽑힌 시장한테는 일부 광역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을 줍니다. 광역지자체가. 이 사람들은 인구 50만한테 지지를 받았으니까 50만 이상한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이거는 재수생분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권자가 여기 있는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근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대도시시장한테도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분명히 여기 기초지자체인 시인데 인구 50만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광역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묶여 나올 때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인구가 많은 데의 시장이니까 광역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의 일부를 요 기초지자체인 대도시인 시장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묶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공법에 나오는 관할을 다 한 겁니다. 맨 밑에는 시, 군, 구가 있고 요 기초지자체인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대도시인 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인 시.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둘 이상이 모여서 특별시, 광역시, 시나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도가 있고 중앙에는 각부 장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법정에는 90%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이 사람들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겠죠. 중앙이 위에 있고 지방이 밑에 있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존재합니다. 상하 관계가. 그러면은 자, 요거는 상식적인 건데 이러한 상하 관계는 꼿꼿하게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아, 꼿꼿하게. 아, 위계 질서.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가. 그러면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은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커지겠죠.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점점 일부들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위에서만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밑에한테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게 뭐 그거 지역 경찰권을 지자체에 내 지방 경찰을 만든다고 하죠. 시범적으로 5개 도시에다가 이 지방 경찰을 만든다고 하는데 원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국가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 법무부인가? 행정부 중에 법무부인가 소속인데 그거를 지자체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점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중앙이 가지던 권리를 점점 여기 광역지자체한테 주고 광역지자체가 가지던 권리를 점점 기초지자체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상하관계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무너지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제 전반에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국장이 중앙에서 각부 장관이 해야 되는 권한들을 시도지사가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도지사한테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 걸. 내지는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해야 되는 거를 밑에 시, 구한테 이렇게 줘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공법책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 되는 거죠. 당연한 현상이. 자, 첫째 시간에는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 설정하는 게 요거 추상적이다. 비구속적. 그러니까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가할 수 없고 요걸 다른 말로 비구속적이라고 하고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고 결론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나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관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저기 써놓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관할 전체를 다 써놓은 겁니다. 관할 전체를. 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은 어디 단위로 수립하는지 그게 이제 관할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에서의 관할이 되는데 자,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 얘네들을 어떠한 단위로 수립하는지 요거 중에서 여기 있는 관할 중에서 어떤 단위로 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한번 보죠. 자, 도시군 계획은 첫 번째로 특별시는 특별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합니다. 서울시에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인데 둘 다 여기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수립을 했으면은 밑에 있는 시, 군, 구 단위로 수립할까요? 도에서는? 아니면은 도에서 수립할까요? 그렇죠. 원칙대로라면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되고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수립을 했으니까 원칙대로라면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부산시가 면적이 넓습니까? 경상남도가 면적이 넓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가 부산보다는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인구는 작을지 몰라도 면적이 훨씬 넓은 거죠. 근데 계획을 이렇게 경상남도 단위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쪼개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만들고 도 단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이건 쪼갭니다. 도 밑에 경상남도 김해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안군, 시랑 군이 있죠. 도 밑에는 시군이 있습니다. 특별시 밑에는
구만 있습니다. 구만. 서울시에는 군이 없습니다. 근데 광역시 밑에는 군이랑 구가 있죠. 부산시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당연히 자치구인 구청장이 있겠죠. 구청장 이렇게. 그래서 도를 두 개로 나눕니다. 시군으로, 시군으로. 그러니까 특별시 단위로 만들고 광역시 단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도는 원래는 도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걸 쪼개 놓습니다. 쪼개놔 가지고 시, 군 단위로 저기 있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을 만드는 단위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서 저 관할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하면은 특별자치시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얘네도 시군이 가지는 권한인데 여기는 시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단위로 하는데 저는 이건 안 했겠다고 했으니까 특광시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군이 여기 없으니까 얘네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겠죠. 자기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이 둘로 나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도 수립은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합니다. 관할에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할에서 이렇게. 자, 이게 관할입니다. 이게 관할. 그러니까 관할은 크게 중앙, 지방으로 나뉘고 얘네는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점점 밑으로 내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도시군 계획에서 말하는 관할이라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요 단위로 도시군 계획은 특, 광, 시, 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치우지 마십시오.